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김중근의 작품 속 인장, 그림의 제목에 해당하는 화제, 그리고 인물 표현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한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보기엔 매우 다른 필체나 형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주장이다. 공동 작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장,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화제, 그림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인물의 표현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장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 유형하고 동베를린 미술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베를린 미술관 유형의 것이 더 이제 둥근 전서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중근의 이제 화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중근의 화제 중에서 이제 모양이라는 글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유형의 것의 모양에는 그 아래 이응자가 세모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베를린 미술관의 것에는 이제 아래 이응자가 지금 현재 쓰는 이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그 모음 쓰는 방식도 이제 각자 틀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전혀 다른 글씨체의 화제가 여러 곳에 소장된 김중근의 그림들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다.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보관된 그림들 속에 쓰여진 모양이란 글자의 이응은 세모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숭실대 박물관에 보관된 그림 속 이응은 이와 달리 동그라미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 제작의 근거는 또 있다. 바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였던 칼스가 쓴 여행기에 등장하는 사파로 김중근의 그림이다.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 모습은 대부분 이마가 넓고 둥근 형태인데 특히 사내들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 그림에서는 이런 얼굴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하지만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된 같은 주제의 작품을 살펴보면 두 작품은 얼굴 모양만 봐도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하기엔 큰 차이를 보인다. 김해박물관에 소장된 널뛰는 여인들 그림이다. 이 장면은 기산 풍속화의 단골 주제로 다른 곳에 소장된 화첩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도 널뛰는 여인들을 그린 김중근의 그림이 있는데 하지만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보기엔 달라도 너무 다른 얼굴이다. 이처럼 김중근의 그림들 중에는 그 개성과 묘사가 매우 다른 그림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함께 그려져 동일한 곳에 보관되어진 같은 세트 내 그림에서도 서로 다른 필치나 묘사법이 발견되고 있다. 같은 세트 안에 두 사람 이상이 그린 그림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 처리 방식이 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명 이상의 화가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한 세트의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연날리기 그림들로 같은 화첩 내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그림임에도 그 얼굴 모양이나 눈의 묘사가 두드러지게 달라 보인다. 마찬가지로 싸움을 하는 사내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상투를 자르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 역시 인물들의 눈처리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처럼 같은 화첩 내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도 다른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어도 2명 이상이 그림 작업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개항장의 풍속 화가들 사이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김중근은 공동 제작 체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인 그림의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것은 바로 기초 그림의 활용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내 위로하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인데, 같은 주제와 상황을 담은 그림을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그림은 마치 서로 거울을 본 듯 좌우가 정반대로 그려져 있다. 하나의 그림을 기초 그림으로 활용하여 똑같이 그리면서 단지 좌우만 변형해 그린 결과다. 의원이 약을 짓는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마치 쌍둥이처럼 활을 만드는 궁장이 그림에 다시 등장한다. 인물만을 그린 기초 그림을 토대로 다른 상황을 첨가해 그림으로써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초 그림의 활용을 통해 김중근은 주문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대량 생산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기초 그림이 똑같은 그림을 복제하는 수준에서만 활용됐던 것은 아니었다. 주위 배경은 모두 생략한 채 그네 타는 여인들의 모습만을 묘사한 1886년 그려진 김중근의 그림이다. 그런데 2년 뒤 그려진 김해박물관 소장의 그림을 보면 배경의 소나무는 물론 구경하는 모녀까지 등장한다. 이후 그려진 단오날 그림에는 그네 타는 여인들 외에 수많은 등장인물과 다양한 소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초 그림을 활용하더라도 끊임없는 변화를 꾀한 것. 이것이 바로 기산풍속화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었을까.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공동제작 시스템을 구축해 적잖은 자본까지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화가 김중근. 하지만 그를 독자적인 작품 세계가 있는 예술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김중근이 그린 철로역정 속 그림들을 보면 그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나 제임스 게일은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그 당시 기독교에 관심이 뜨거웠던 원산에 자리를 잡았다. 철로 역정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마땅한 사파가가 없어 고심하던 중 김중근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됐다. 그는 조선의 풍속에 능했으며 이를 통해 원작의 사파를 뛰어넘는 조선식 사파를 그려주었다. 나는 그의 그림에 만족해했고 그로 인해 철로 역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게일 선교사의 한글 번역본에 앞서 1853년 출판된 중국어판 철로역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출판된 철로역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사파부터가 다르다. 중국어판 철로역정은 존 버니언 원작의 사파와 매우 유사한 서양 분위기의 사파가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김중근이 그린 조선어판 철로역정의 사파는 달랐다. 김중근은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는